사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도 그렇게 많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평균 3등급일 때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198점. 동국대는 3등급까지도 받아주는 거예요. 자, 수시 지원 상담 신청서 라는 양식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성적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학들을 지원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오디쌤의 영어 ITC 오디쌤입니다. 오늘은 성적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 정도 성적인데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저 한 3등급 정도 되어요. 선생님 저 4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본인 성적을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상 계산을 해보면 한 등급 더 떨어지거나 많으면 2등급도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 내가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자신의 성적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저는 어차피 실기로 대학 갈 거니까 실기에 집중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내신을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화면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뭐냐면 성적 산출기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만든 프로그램이고, 자, 각 대학별로 이렇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고요. 이 성적을 내가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환산 점수가. 자, 이렇게 하면 위에 환산 점수가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사실 중앙대는 나의 환산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대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봤을 때 자,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과와 비교과를 가지고 10배수를 다 뽑아버려요. 평균 등급을 내봤을 때 3등급을 맞을 수 있으면 합격권에 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원하면 10배수, 1단계 배수 안은 다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실기를 가지고 100%, 그러니까 2단계 정말 최종적으로 10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2단계에서는 내 성적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기 준비 확실히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봐야 될 거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전 교과를 다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성적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대학교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를 볼게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기 전형으로는 8명을 뽑는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실기를 볼 거니까 실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20%가 들어가요. 출결과 봉사는 자, 다들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출결 생각보다 큽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실기가 60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배점을 보면 배점은 200점, 100점, 100점, 600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본 점수, 이거는 뭐냐면 내가 빵점을 맞아도 빵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은 친구랑 최고점을 받은 친구랑 100점은 200점이 배점되어 있지만 점수 차이는 100점밖에 날 수 없는, 실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로 300점을 주어서 배점은 600점이지만 점수 차이는 300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면은 특이해요. 성적 입력이 전체 교과가 아니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 자, 여기 학교는 등급만 반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점수가 낮아. 그런데 꼭 그럴 때 한두 과목씩은 잘 본 과목들이 있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동국대를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모두 1등급을 맞은 친구는 당연히 몇 점이겠어요? 만점이겠죠? 그쵸? 200점. 자, 모두 1등급을 맞은 친구는 이렇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등급별로 얼마씩 어느 정도씩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도 그렇게 많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요. 보통 많은 대학들이 1등급, 2등급 차이는 1점, 2점, 뭐 3점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전체 1등급인 학생은 없겠죠. 전체 1등급 학생은 다른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실기를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전체 1등급이라면. 그럼 2등급이었을 때 199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평균 3등급일 때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198점. 동국대는 3등급까지도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등급 196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예요? 자, 등급을 10개만 뽑아서 전 과목이 아니라 학생이 가장 잘한 것만 뽑아서 보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나는 실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가장 잘 뽑아서 4개, 4등급 10개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이 정도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요. 근데 사실 동국대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한번 볼까요? 자, 5등급. 자, 5등급을 맞았어도 192점이에요. 아까 2등급이 199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장, 실기장에서 딱 7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300점에 100점이 돼 있는 거에서 7점을 뒤집어내면 5등급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6등급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6등급을 가면 186점으로 훅 떨어지게 돼요. 그쵸?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나는 몇 등급까지 받겠다, 받고 싶어 라고 설정할 때 설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자, 여기 등급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자, 보면은 0.05점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 사이에는. 또 여기도 0.05점, 여긴 0.1점. 자, 그리고 여기는 0.2점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등급 간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어요. 자, 근데 0.3점, 6등급의 경우에는 0.3점까지 합쳐서 2등급이랑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7등급 보세요. 자, 0.5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예 단위수를 훅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점수차를 많이 벌려서 절대로 뽑지 않겠다. 혹은 얘는 정말 실기가 만점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7등급. 자, 176점. 그쵸? 199점. 20점 차이 뭐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300점의 점수 배치가 300점밖에 점수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편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동국대를 지원할 거라면 내 성적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한 6등급대 정도 평균이 나온다 라고 하면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등급까지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할 수 있다. 4등급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이렇게 등급을 내 성적표에서 등급 뽑아 보시고, 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희망은 뭐예요? 아직 3학년 1, 2학기 수업이 남았잖아요. 그 수업에서 내가 2등급대를 맞아내면 내가 비록 그 앞에서는 5등급, 6등급이었지만 확실히 훅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성적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를 하면 내 기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실기로 가장 높은 대학, 중앙대, 동국대 받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 맞이하는 대학이 뭐예요? 세종대가 있잖아요. 자, 세종대도 한번 볼게요. 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과 국어와 영어를 봐요. 자, 그랬을 때, 자,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 혹시 이수 단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수 단위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몇 번 듣는 과목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일주일에 3번 듣는 과목이랑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과목이랑 과연 어떤 과목이 더 비중이 높고 중요할까요? 그렇죠. 일주일에 3번 듣는 과목이 훨씬 더 비중이 높고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3번 듣는 과목 잘 본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차등을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의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균이 높은데 수학하고 문과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내가 수학하고 뭐 사회, 탐구 과목 이런 것들을 파가지고 등급을 올려놓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봐야지 내 평균 등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죠. 석차 등급이 자 1등급. 자, 석차 등급 1등급이면 자 이렇게 400점 만점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가중치를 이렇게 보면은 그쵸? 3등급에서 6등급까지를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었어요. 한번 볼까요? 4등급으로 떨어지면 자 366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세종대가 많이 하는 속임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기로 먼저 6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1차만 통과하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성적이 만약에 4등급인 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3점, 34점 차이가 나게 되죠. 자, 이 점수 뒤집기 쉬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뭐 2등급 대학생, 자, 이렇게 2등급으로 바꿔냈을 때, 그쵸? 자, 373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학기가 3등급 정도로 바뀌어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계속 붙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자, 어떤 친구는 한 학기 잘 봤는데 점수가 훅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 학기 쭉 떨어졌는데 거기서 막 20점, 10점 이렇게 차이 나는 친구들도 물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종대도 반드시 성적을 넣어보고 내가 좀 합격 가능한 선인가에 따라서 지원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도 한번 봐볼게요. 자, 국민대 같은 경우도 1등급 만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국어와 영어를 보게 되고요. 자, 300점 만점이고요. 그쵸?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국대랑은 다르게 자, 만점이 최고점과 최저점이 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영 비율이 그대로 실질 반영 비율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1등급에서 300점 만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국어 영어 평균이 2등급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등급이다 라고 하면 3점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4등급이다 하면 몇 점이에요? 285점. 아까 297점이었으니까 12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 12점 정도 차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뒤집을 수 있더라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5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27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돼요. 자, 30점을 먼저 깎고 들어가는 거죠. 뭐 28점, 25점 이 정도를 깎고 들어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작은 점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막상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막 100점, 200점 이렇게 차이 나게 채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 과연 이 점수를 내가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요, 어떤 친구는 국민대는 지원이 불가능한데 동국대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국어 영어 점수는 높지 않은데 수학, 사회 과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라면 동국대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중앙대는 다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과목들 평균은 되게 낮은데, 특히 수학이랑 사회 때문에 평균이 굉장히 낮은데 국어 영어는 내가 그래도 잘 챙겨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종대, 국민대를 지원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서경대 같은 경우도요, 가장 잘한 과목들을 뽑아서 보게 하는 학교거든요. 넣어보면 내가 희망이 있네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청주대 마찬가지. 그래서 각 대학별로 내가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유리한 대학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받을 때도 내 성적표를 그대로 들이밀면서
너 정도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라고 정확히 상담을 받고서 목표를 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학년 때 우리가 내신이랑 실기를 둘 다 챙기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표 대학 6가지를 정확하게 뽑아놓고 그 대학에 정확하게 필요한 성적이 무엇인지 잡아놓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이것들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대학별로 이렇게 산출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수시 지원 상담 신청서 라는 양식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성적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학들을 지원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신 챙기라는 말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컨텐츠 준비했고요. 힘들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